안녕하십니까. 이주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분을 좀 자주 모시려 했는데 너무 바쁘셔갖고 자주 못 모시고 좀 띄엄띄엄 했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고영석 변호사님 나오셔갖고 우리에게 법률 상식이 아니고요. 법률 지식, 생생한 법률 지식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러면 아파트 매매계약 날라간다. 부동산 매매계약 급하다고 덜컥 가계약금만 선입금하면 낭패. 이 가계약금 문제인 것 같네요. 이거 뭐 항상 말들이 많은 그런 문제죠. 오늘도 저희에게 부동산에 관한 정확한 법률 지식을 전해주실 분은 아주 젊고 미남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의 고형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특히 뭐 영끌이라는 표현할 정도 대출 받아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쟁이더라고요. 뭐 계좌도 닫는 경우도 있고 매도인 입장에서 네. 뭐 되게 많은데 6월 1일부터 이제 그 다주택자 중과 대상 적용이 시작되었고 뭐 아파트 매물 찾아보기 이제 힘든 그런 실정이 됐죠. 네. 지금 그래서 아파트 매물이 나오면은 뭐 줄 서서 집을 본다고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생각해 보면은 이제 6월 1일이 되기 그 전까지 빨리 팔아야겠다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하루하루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내놨다가 이걸 조금 더 비싸게 팔아볼까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그 양도소득세 때문에 과연 이제 얼만큼 이제 시장에서 매물이 이제 자취를 감추고 그 수가 적어질지 뭐 그 변호사인 제가 그거를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현 시점에서 볼 때는 만일에 이제 공인중개사로부터 이제 매물이 있다는 연락을 받으시면은 이제 어쨌든 가계약금을 먼저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입금을 빨리 해라. 안 타는 사람이 채간다 하니까 덜컥 입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한 2주? 3주만 지나면은 당연히 가격이 더 오르니까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싶거든요. 그러면 계약서 안 쓰고 이제 전화로 통화 받고 이진우 사장님 뭐 집 좋은 거 나왔는데 일단 지금 못 오시니까 가계약금 보내세요. 계약 넣었는데 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경우죠? 이게 가계약도 이제 보통은 계약이다. 그래서 가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도 매도인이 계약 내용은 이제 이행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매도인이 변심해서 가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계약 파기하면은 계약금의 배액, 그러니까 가계약금이 아니죠. 전체 금액. 계약금 전체 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된다고 그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거에 관해서 이제 분쟁이 이제 엄청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대법원 판례는 이제 원칙적인 이제 판례들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방법원이 최근에 판결이 거의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뒤 따지지 않고서는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그 사안을 둘러싼 사건. 그래서 법원에서 의외의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보통 매매 계약의 이제 10% 아닙니까? 매도 대금에. 근데 가계약금은 당장 10%, 예를 들어 10억짜리, 15억짜리 아파트면은 어느 날 하루 갑자기 1억 5천 구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몇 천만 원 정도 일부만 이제 입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계약금이라고도 하고요. 가계약금 내고 계약서 작성하려면 또 며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날짜를 맞춰야 되죠. 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또 서울 올라와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셔야 되니까 작성일을 또 잡고 이제 기다리시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가계약금을 냈고 앞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거니까 난 이제 이 집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매도인은 조금 생각이 달라요. 매도인은 계약서도 안 썼고 가계약금으로 받았지 계약금을 다 받은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에 뭐 세입자도 있고 근저당도 설정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할 건지 뭐 계약서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현재 확정된 게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결국에 이 매매 계약 자체를 아예 하지 말아버릴까? 난 계약을 작성한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계약금만 돌려줄 테니까 이것만 받아가고 우리는 계약을 체결하지 말자.
계약을 파기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지 말자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계약금에 대한 분쟁 지금 판례 나온 거 대법원 판례하고 구체적인 사건 이런 것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이제 원칙적인 원론적인 문장이 쫙 나오게 되는데 네. 이제 보면은 원칙적인 문장이 뭐냐면은 그 매매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계약이 성립되려면은 이제 본질적 사항에 대한 그 중요 사항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그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 그 의사의 합치는 장래에 이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합의라는 거죠. 이게 대법원 판례가 그 저기 원론적인 얘기라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분께서 중간에 개입해서 쓰신다면 이 지금 들어간 모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은 매매에 대한 거를 말할 테고 네. 그죠? 방법이나 뭐 구체적 특정 그러면 이거는 계약금으로 인정한다. 언제까지 뭐 돈을 안 내면 그렇게도 쓰겠네요. 이 돈 남은 잔금을 언제까지 입금 안 하면 계약금 포기한다. 뭐 이렇게 쓰는데 그 포기라는 단어 자체가 이 금액인지 아니면 전체 금액인지는 특정을 하지 않죠. 네, 그렇죠. 없죠. 계약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가계약금 입금할 때는 계약서 안 쓰지 않습니까? 못 썼어요. 계약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공인중개사분들께서 문자를 보냅니다. 그쵸, 양측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계약금은 얼마입니다. 뭐 이 정도만 보내고 하니까 문제가 여기서 뭐가 벌어지냐면은 세입자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또 뭐 거기에 설정돼 있는 근저당권은 어떻게 말소를 할 건지 또 언제 입주하고 언제 인도해 줄 건지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것도 예. 잔금은 또 언제 줄 건지 그것도 없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 체결할 때 과연 이 정도 가계약금만 입금하고 요 정도 그 뭐 가계약금의 뭐 얼마인지 이 정도 금액만 정해져 있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는데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예, 오늘 몇 가지 지방법원들 그 분쟁 사례 갖고 오셨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뭐 몇 가지 갖고 왔는데 일단은 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많이들 이제 전형적인 이제 사례인데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제 그 매도인에게 공인중개사가 먼저 연락을 합니다. 네. 예, 매수인이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이제 이 집을 이제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매도인이 그래 알겠어. 그러면 내 계좌번호는 뭐 몇 번이야? 네. 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인이 급하니까 가계약금을 딱 입금을 해요. 네. 그런데 매도인이 나 매매 안 할래 라고 통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사안에서 볼 때 매도인이 매수인이 아니고 이제 공인중개사랑만 그렇죠.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공인중개사랑 그 전체 매매 대금에 대한 합의만 했지 매수인이 진짜 누군지 이런 것도 모르고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면은 계약의 성립이 부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계약이 성립이 안 될 확률이 높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에서 이 판단을 할 때 아니 이런 아파트 같은 거를 계약을 체결할 때 구두로만 계약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근거로 내세우고요. 그리고 구두로만 계약하는 것도 일반적인 거래관념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법원의 판사님들이시죠. 그리고 또 이제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매도인하고 공인중개사하고 문자를 주고받는데 여기에 뭐 중도금은 얼마로 할지 물론 뭐 중도금은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잔금 날짜는 언제로 정할지 이런 것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약 내용, 구두로만 한 계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공인중개사 우리 부동산 사무실 가면은 중개사님 만나 뵙기 전에 보통 실장님들 있죠. 이사님들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런 분들 만나 뵙게 돼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서 보통은 집을 보게 되죠. 공인중개사님들은 그분들이 뭐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먼저 집을 보여주시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실장님들이 먼저 집을 다 보여주시고 중개보존 역할을 신고하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공인중개사가 아니었다는 점에 또 법원이 또 여기에 초점을 또 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조원 분께 그 아파트에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번에도요. 그리고 이제 그 보조원 분께서 또 매도인의 계좌번호는 또 알려주셨어요. 아마 이제 매도인이 알려주셨겠죠, 부동산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입금을 딱 했는데 요 상황에서도 법원에서 포인트로 본 거는 공인중개사의 안내가 아니고 또 보조원의 안내였기 때문에 매매계약 성립이 안 되었다라고 또 이렇게 또 판단을 한 사례도 법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중개보존이란 제도가 공인중개사법에 있는데 그 법에 위배하지 않고 등록을 한 분이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건데
그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 지금 그러니까 판결은. 요 사례들은 근데 일단은 매매 계약서라든가 작성이라든가 아니면 계약금 총액의 입금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제가 가계약금만 입금한 상황에서 네. 여러 가지 다툼이 있다 보니까 아마 매도인 쪽에서는 그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보조원이었다 이런 것까지도 아마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4번 사례는 뭐예요? 가계금 액수가 너무 적을 때도 그러니까 보통 매매대금 총액 10% 정도 턱없이 적을 때는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요거는 가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약금이 따로 있고 가계약금 따로 있죠. 계약금은 총 매매 대금의 10% 보통 정하고 네. 가계약금은 이제 급하니까 뭐 그 중에 그 계약금의 일부만을 입금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가계약금을 그래도 적어도 예를 들어서 뭐 계약금이 뭐 1억 5천 2억이다 이 정도 되면은 적어도 한 5, 6천만 원은 가계약금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이 사례에서는 한 1, 2천만 원만을 가계약금으로 낸 겁니다.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요? 보통은 가계약금이라- 그래요. 예, 네.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를 쓸 근데 때는. 또 이 재판부가 봤을 때는 그럼 계약의 성립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정해진 10%의 계약금보다 너무 턱없이 적다. 뭐 2억 원 정도 되는 계약금을 냈었어야 되는데 뭐 1,000만 원을 내버렸으니까 틀린 이때도 가계약금이지. 뭐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러니까 가계약금이긴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가계약금이다 하시니까 이 가계약금을 뭘로 볼 것이냐? 계약금이냐 아니면 뭐 뭔데 이게 대체 예. 이런 경우가 있어서 여기 지방법원에서 가계약금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 통상 가계약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네. 장차 계속될 매매 계약 교섭의 기초로 교부한 일종의 증거금이다. 그러니까 순간 계약금이라는 말을 던져버리고 증거금이라는 얘기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그 증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매매 계약의 계약금처럼 뭐 해약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위약금이라든가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법원에서는요? 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틀린데? 진짜? 틀려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사례를 조금 갖고 와서 좀 말씀을 이거 드리고 풀어서 싶어서 설명 좀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예, 그 이 가계약금 법원이 이 가계약금을 증거금으로 보게 되면은 네, 이 사안에서도 증거금으로 봤어요. 근데 매매 계약에 이제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에 이 증거금 미리 낸 가계약금이죠. 보통 이제 네. 통상 말하는 이 대금은 계약금의 일부의 지급으로 가름이 됩니다. 네. 계약금을 좀 미리 먼저 네, 낸 네, 거죠. 네. 그것까지는 이제 이견이 없어요. 다들 네. 볼 때. 하지만 이게 본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반환될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증거문을 보면 매도인은 네. 받은 가계약금이라고 하는 네. 그 작은 돈만 그것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거의 배액도 아니에요. 그것만 돌려주면 되고 매수인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자 계약을 이제 와서 체결하지 못할 이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뭐 상속을 받는다든가 증여가 돼갖고서는 다주택자가 되면은 그러면은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 스스로 내가 매도인가 했던 거는 뭐 계약의 성립이라고 볼 수 없어. 불완전한 계약이고 계약 아니야. 그러니까 증거금을 그냥 내세워서 낸 증거금만 돌려주면 우리 깔끔하게 끝내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가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네. 그러면 결론은 일단은 대법원의 판결과 지방법원의 판결들이 100% 완전히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대법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매매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 지방법원 판례는 대법원이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1심 판사인 내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합의가 없어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가계약을 체결하실 때도 미리 분쟁의 예방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지금 판결들도 아까 앞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뭐 중도금이 정한다면은 중도금은 언제 지급할 건지 잔금은 지급기일이 언제로 될 것인지 그리고 또 만약 세입자가 있다거나 저당권 설정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가계약 상황이더라도 계약서를 못 쓴다고 하더라도 문자 메시지라든가 뭐 이 정도 메모는 좀 하셔서 기록으로 증거로 남기셔야겠죠. 그래야지. 그렇게 하지 않나요? 가계약 할 때 뭐 떨렁 이거 몇 호지 가계약금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지금 말한 어느 정도까지는 다 문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계약을 써서 이거는 가계약금이지만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뭐 해제되는 걸로 한다 이런 걸 작성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그 전송을 미리미리 하면 좋은데 진짜 지금 상황이 시장 때문인지
입금을 먼저 하고 그 문자들이 그쵸. 나중에 작성이 그쵸, 돼요. 그쵸. 예. 그러면은 입금을 되니까 갑자기 이제 매도인은 자기 핸드폰에 띵동하고 문자가 뛰고 오는데 순간적으로 변심을 해. 그쵸. 그 순간 변심이 그 순간적인 찰나의 타이밍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소송에서도 그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받을 때 입금된 날 시각하고 문자 시각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음에 요 계속 할 수는 없고 요 가계약금에 대한 판례나 실제 그 사건이 있으면 그 실전 사례로 한번 더 하죠. 되게 알겠습니다. 중요한 문제 네. 같은데. 그죠? 네. 자,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가계약금만이 입금된 상황에서 계약의 효력이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가계약금도 가계약금이나 뭐 계약금이나 뭐 배액 상환해야 되는 이런 것들로 알고 있었던 기존의 상식과는 다른 판결론을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오늘은 어쨌든 가계약금만이 수수된 상황에서의 부동산 매매 계약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는 계약이 성립이 인정되려면 본질적 상황이나 중요한 상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합치가 있거나 뭐 이런 거를 근데 이건 뭐 그렇지 않습니까? 1심 판사가 판결하는 거지만 그 판결조차도 기본 법리를 가지고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순간적으로 듣는데요. 아마 각 사건마다 이제 제출된 증거들의 차이가 좀 있었을 겁니다. 예. 물론 이제 판결은 이제 법관의 이제 고유한 권한이기는 합니다만은,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현출되어 있는 증거들도 이제 판결을 내리기에 성숙이 됐었을 또 이렇게 겁니다. 섣불리 얘기할 건 아니고 증거들이 이제 그런 정황을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들어왔으니까 이런 판결을 하신 거겠죠. 그렇게 네. 믿자고요. 네. 자, 오늘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가계약금에서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많은 공인중개사 강의도 했지만 물론 민법 강의는 제가 안 했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가계약금도 계약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 금액이 작아도 커도 계약이 존속시킬 생각으로 가계약금을 넣었다면 그건 일종의 해약금으로 봐야 된다라는 견지가 상식인 줄 알았는데 제 상식이 틀린 건 아니고요. 또 다른 판결이 나온 사례를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 가계약금에 대해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우리 고 변호사님 모시고 또 말씀 여쭙고 법률 지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활 법률 지식을 알려주신 분은 잘생긴 미남 변호사 고형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